이동재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도 현역 기자신가요? 지금은 제가 안타깝게도 현역 기자가 아니고요. 예. 지금은 이제 뭐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출간을 해가지고 예. 그 책에 대해서 많이 제가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제가 취재한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 네. 기자들에게 또 이렇게 전파를 해가지고 그 네, 네.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전 기자라고 불러야 되지만 제가 전자가 들어가면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냥 기자로 부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책을 내셨네요. 예. 죄와 벌. 예. 네, 어떤 책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를 둘러쌌던 속칭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채널 A 사건, 네. 권언유착 사건으로 드러나지 아,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 정치권과 검찰, 네. 언론, 어용 언론, 그다음에 법원, 그다음에 사기꾼까지 총집합해갖고 어떤 식으로 사람을 파멸시켰는지, 그다음에 그들이 유포한 가짜 뉴스로 어떤 식으로 사회가 선동당하고 혼란이 있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이런 그 가짜뉴스 공작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공적 의미를 좀 담아갖고 썼습니다. 죄와 벌. 예.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그 좌파들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다 온 그 사건 전체를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재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감옥살이도 했죠. 제가 202일이나 했습니다. 아이고 참 길게 하셨네. 그 뭐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무죄로 확정받았고 1심 무죄, 2심 무죄 그 검찰이 상고를 안 해서 무죄가 네. 확정됐습니다. 예. 1심 무죄인데 예. 왜 감옥살이를 그렇게 오래 했어요?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예. 그 당시에 그 영장 판사님이 네. 저에게 이제 영장 발부할 때 예. 그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혐의도 없고 무죄인데 이제 예. 구속이 됐고요. 예.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데도 또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아니 보통 그래도 1심 무죄면 1심 한 두어 달 하고 일단 나오게 되는데 예. 근데 200일 넘게 감옥살이를 했다 그러니까 무죄로 감옥살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이를테면은 그 재산상의 또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국가로부터 받게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직장도 잃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배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배상금이 있는데 그게 네. 뭐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뭐 제가 여태까지 나갔던 돈들 뭐 변호사비 약간 어. 제하고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뭐 거의 남는 게 없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뭐 억만금을 준다고 한들 예. 그게 뭐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이상한 게 예. 이런 경우에 무죄로 나오면은 당연히 전 그 언론사에 복직을 하잖아요. 네, 예,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금이 환영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좀 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언론사 뭐 기자들이나 주변에 네. 뭐 법조인들이나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예. 저한테 궁금해하시는데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속상한 게 예. 일단 이제 채널 A가 저를 2020년 6월에 이제 해고를 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가장 많은 솔직히 말씀드려도 제가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가장 열심히 일한 기자였는데 네. 세상 어떤 언론사가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한 기자가 누명을 쓰고 죽게 생겼는데 그런 기자를 이제 해고를 하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글쎄 근데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아마 박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라고 예. 이 사람이 엄청나게 압박을 가했어요. 채널A에 재승인을 그 관련해서. 재승인 가지고 예. 당시에 뭐 TV조선 재승인 조작도 있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채널A 뭐 고위 관계자들은 저한테 반박 보도를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반박 보도 없이 이제 해고가 됐고 2주 네. 후에 제가 구속이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방송사 살리려고 그 자기 자사 소속 기자 이동재를 버렸군요. 채널 A가. 그렇게 보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최근에 이제 회사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회사 쪽 이제 대리인은 법률 대리인은 저한테 네. 약간 저에 대해서 MBC가 공격했던 그런 유사 논리로 공격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면 많이 뭐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MBC 기사에 붙어있던 그런 악플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어허. 법정에서 저에 대해서 약간 인신공격 비슷하게 공격을 하시는데 참 그런 부분 보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게 저는 이제 우리 선배들을 동아투이, 조선투이 때 예. 언론계 선배들을 보면서 기자들은 저런 배포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예. 배웠어요.
근데 요즘 언론은 그거 완전히 다르네요. 근데 뭐 요즘 저 이제 제가 그 일이 있었을 때 저는 감사하기도 한 게 네. 전국에 있는 채널A 기자들이 뭐 예. 부산, 광주, 대전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그 채널A 이제 친문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저를 네. 위해서 다 대항을 해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널A에 또 무한한 감사를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좀 약간 이제 가능하면 좀 원만하게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됐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싸우는 대상은 최강욱, 김어준, 유시민, KBS, MBC 뭐 워낙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채널A하고는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동재 기자가 그동안 싸워왔고 또 예.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자들에 대한 얘기를 짧게라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예, 예. 이 죄와 벌 책을 보시면 네. 이제 맨 앞부분에 이게 주인공 소개하듯이 네, 예. 예, 이동재와 주변 인물들 한 다음에 이제 함께 싸운 사람들이죠. 네. 이게 주진우는 저 변호사 주진우입니다. 지금 예, 그렇죠. 그 김어준 친구 주진우 아닙니다. 예. 예, 변호사 주진우 그리고 김정은 변호사, 김담비 변호사, 최장호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이동재 기자 함께 싸운 분들이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이동재를 죽이기 위해서 네. 온갖 짓을 다 했던 가짜뉴스 유포자. 예, 예. 그라 쫙 나오는데 맨 첫머리에 최강욱이가 나오네요. 아, 이자가 한 짓은 어떤 짓입니까? 이 최강욱 씨가 네. 최강욱 씨가 저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뭐 여러 번 유포를 했는데 네. 이제 이분이 이 사람이 네. 이제 2020년 3월 31일입니다. 때는 예. 바야흐로 그때 이제 MBC가 대대적으로 검언유착이라고 하면서 저에 네. 대해서 공격하는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네. MBC 보도 직후에 최강욱이 이제 그 유튜브 그때 아마 정봉주 TV라는 거였을 겁니다. 거기 나와가지고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이동재가 협박에서 그러니까 이 간단한 구조를 알려드리면 그러세요. 예. 이게 조국 단독 기사를 가장 많이 쓴 이동재와 그다음에 조국 수사를 했던 한동훈 검찰이 같이 뭐 공모를 해가지고 1조 원대 사기 전과자에게 유시민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를 불어라 이런 식으로 강요했다라는 게 좌파 진영과 그다음에 친문 검찰이 씌운 누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다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다음에 다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공작이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도 대부분 아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네. 최강욱이 당시 이제 3월 31일에 이동재가 협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협조해라. 협조할 내용은 유시민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 이철이라는 사람한테. 예. 뭐 그러면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것을 노렸다. 뭐 뒷배가 있다. 자기들은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또 가짜뉴스를 유포를 해요. 이걸로도 지금 최강욱 씨가 지금 송치가 됐는데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로 송치가 됐는데 이 내용으로 생각보다 또 이 내용과 그 다음에 MBC 보도가 생각보다 힘을 못 받으니까 2020년 4월 3일에 유명한 가짜뉴스를 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이동재가 그 사기 전과자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만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뭐 고소할 사람은 준비해놨다. 이러면서 마지막 줄에 검찰과 언론의 쿠데타다. 이런 식으로 써요. 예. 그래서 검언 유착이다 이렇게 된 거죠. 완전 가짜 뉴스였던 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유사한 말을 한 적도 없어가지고 이제 최강욱 씨가 그걸로 인해서 기소가 되는데. 그런데 그 같은 내용을 김어준, 유시민, 그다음에 KBS 9시 뉴스 앵커였던 정연욱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비롯해서 뭐 그다음에 정준희라고 지금 KBS 열린 토론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다음 민원연까지 다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수천만 명의 가짜뉴스를 유포했고 그것 때문에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이제 저를 구속까지 하게 된 거고 그랬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얼마 전에 이제 월요일에 KBS 박민 사장 후보자 그 청문회 있었잖아요. 거기서 박성중 의원님이 그런 질문을 했더군요. 이런 질문하면서 이렇게 가짜뉴스 유포한 앵커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KBS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정준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조치 안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박민 사장님이 조치하겠다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빨리 좀 이런 그 KBS 정상화도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사건과 합쳐서요. 그 박성중 의원 질의에 나왔던 사람이 이제 정준이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김기화라고요. 김기화? 당시에 이제 최강욱하고 똑같은 가짜뉴스를 유포를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정연욱이라고 이제 또 그 사람도 최강욱과 똑같은 가짜뉴스를 유포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뭐
기자직함을 가진 인간이 이렇게 말한 게 문제다, 뭐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저를 아주 그 가열차게 비판을 근데 하더라고요. 그중에 그 지난 4월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까? 우리 이동재 기자한테 예, 이 저희가 기자들이 고소를 하니까 그때 예. 가서 이제 KBS 기자들이 이제 사과를 하면서 그 네. 사과 받는 것도 엎드려 절받기였어요, 사실. 그래갖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네. KBS에서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가 유포됐다는 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사과를 하면 KBS 차원의 징계 같은 게 대단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하, 예. 오히려 되게 더 잘 나가더라고요, 요즘 KBS.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하죠.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서 최경영이 나가니까 그 예. 자리를 김기화가 들어와요. 하하. 그 다음에 또 정연욱 가짜뉴스 유포한 정연욱은 네.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찍고 정준이야 뭐 토론 프로그램을 매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참 어이가 없죠 정말. 예. 그러네. 그래서 사과는 받아줬어요? 사과는 이제 제가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사과는 받았는데 제가 네. 사실 그분들 외에도 법적 대응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왔고요. 김어준, 뭐 최강욱, 유시민 이런 빌런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참. 근데 그 사건의 그 골조는 이철이라는 사람을 감옥까지 찾아가서 우리 이동재 기자가 협박 겸 회유 겸 해서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 편지만 그러니까. 보냈는데. 예. 그 이철이라는 사람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그 이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유시민, 그러니까 이철이라고 그 밸류인베스트라고 예전에 네. 이제 1조 원대 사기 집단이 있습니다. 투자 네. 사기를 저질렀던 집단인데 네. 요 분이 이제 그 유시민하고 같이 국민참여당에서 활동을 했던 아하, 분이에요. 예. 의정부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네, 네.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 밸류인베스트가 신라젠이라는 그 옛날에 제약회사 아시죠? 지금도 예. 있는 그 회사에 대해서 예전에 그 최대 주주였는데 그 신라젠이 그 임상 실험을 성공하기도 전에 그 신라젠 행사에 유시민이 가요. 그래요. 그 그래갖고 사진도 나왔어요. 예,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임상을 직접 한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아하, 증거다. 예, 이런 식으로 예. 극찬을 했는데 뭐 주식이 완전 그때부터 뻥 막 뛰어 올라왔고 뛰었죠. 15만 원까지 갔다가 임상이 이제 유시민이 말했던 그 임상이 실패하면서 아하.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말했던 임상이 실패하자 그 주식이 이제 지금 한 5, 6천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이제 발생을 소액 했죠. 투자자들이 엄청 예. 많이 피해를 받겠네요. 그랬던 사건인데 제가 네. 그 이제 이철이라는 사람한테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럼 당신이 뭐 억울한 게 있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털어놓을 게 있으면은 그럼 제보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잘 보도를 하고 그렇게 검찰에 편지를 제보하겠다. 썼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고 감옥에 있는 예. 사람한테. 예. 근데 감옥에 가는 편지는 다 이제 교도관 통해서 스크리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협박이다, 강요다 이렇게 갖고 저한테 뒤집어 씌운 사건인데 네. 이철이란 사람은 첫 번째 편지는 그냥 황당해서 무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법원에 나왔고 이제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예. 했는데 그 편지가 도달할 수도 없는 날짜에 진술에 의하면 도달할 수도 없는 날짜에 김어준한테 도달을 합니다. 그 김어준이 그걸 가지고 이것은 공작이다. 화면이 있는 무슨 화면이 있는 큰 방송사와 해라.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오더를 내려요. 하하. 그 오더를 내리니까 이제 MBC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사기 전과자 옆에서 이제 그 대리인을 자청하는 사기 전과자 옆에서 몰카를 찍습니다. 예. 자, 그 당시에 좌파들이 왜 이 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요하게 선전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네.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당시에 그 신라젠 뭐 VIK 관련 네. 사건에 당시 여당이죠. 당시 여당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많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랬죠. 기사가 예. 6개월간 90개 가까이 나오고 MBC를 제외한 그 정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민주당 당시 인사들 뭐 도종환 의원이나 그다음 뭐 김현종 본부장이나 등등 그다음에 한 대여섯 명 될 겁니다. 그런 네. 분들이 이제 밸류인베스트에 가서 강연까지 했어요. 아하, 그래서 예. 이 사람들과 민주당이 연계가 이 밸류인베스트와 신라젠과 민주당이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의혹이 일단 첫 번째 있었고 두 네, 번째로는 당시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총선 코로나로 이제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많이 재미를 봤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선거 판도가 좋지가 않았어요. 불리했죠. 예, 그래서 민주당한테. 항상 이제 박사님 아시다시피 항상 대선 총선만 되면은 어디선가 공작 비슷한 게 일어나잖아요. 네. 김대엽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 뭐 생태탕 저도 그렇고 얼마 전에 신앙님 김만배까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패턴이 아하.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그 검찰 수사도 방어를 하면서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사건에 이제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당시 검사장하고 상당히 가까운 걸로 그렇게 이제 좌파들이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예, 예. 실제 한동훈 당시 예. 검사장이죠. 예. 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당시 뭐 한동훈 검사하고는 일반적인 기자와 검사의 관계였죠. 그거 이상도 네. 이하도 아니고 네.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좌파들이 저에 대해서 속칭 뭐 어용 언론들이 저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게 예. 이동재가 뭐 부산에 갔고 한동훈을 만나갖고 무슨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 이런 식으로 KBS가 아하, 또 예. 가짜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저 네. 구속 바로 다음 날에. 그런데 그 KBS가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게 제가 한동훈을 찾아가서 부산에서 총선에서 총선에서 국힘이 이겨야 윤석열한테 힘이 실린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그런 또 가짜뉴스 완전 총선에 치읓자도 발언을 안 했는데 그러면 한동훈이 그거에 대해서 호응하면서 뭐 같이 언제 보도하자 이런 날짜까지 조율을 했다. 완전 소설을 썼네. 그걸 심지어 KBS가 보도한 게 KBS에 그걸 알려준 게 친문검사 신성식입니다. 그 이재명의 대학교 후배.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정권 안 바뀌었으면 그 사람이 총장 됐죠. 예.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니까 저와 한동훈 검찰을 악마화를 시켜갖고 두 개를 이제 네. 연계를 시킨 건데 일반적으로 기자와 검찰의 관계가 무슨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검찰과 유착해갖고 가짜뉴스 유포한 거는 어용 언론과 예. 신문 검찰이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핵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세력이 대거 지금 연루가 돼 버려 가지고 굉장히 사건 자체는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사건이고 복잡한 사건인데 예. 우선 이제 우리나라에 힘 있는 집단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죠. 예, 다 나오거든요. 그게 문재인 정권 때니까 예. 문재인 정권 때 여당의 그 권력자들이 대거 출연하고요. 이 사건에 나타나고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정치검찰이 나타나고 문재인 정권의 그 어용 나팔수 노릇을 했던 이 좌파 언론들이 대거 나타납니다. 예. 다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이동재라는 기자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검사를 이제 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죠. 악마화하는 예. 1년의 과정이 거의 뭐 1년 넘게 계속된 거 아니에요. 대선까지도 계속 왔죠. 그렇죠. 그래갖고 대선까지도 왔고 그다음에 제가 2심 무죄를 확정을 받으니까 네. 그때 가서는 이제 아예 없던 일로 그냥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제 무죄를 받고 나서 제가 네. 저도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저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무리가 예. 입 딱 닫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아님 말고. 예.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200일 넘게 감옥살이까지 한 예. 이제 그런 이제 정치적인 희생자가 이제 이동재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 전 과정을 꽤 이제 오래됐고 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아마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책을 꼭 읽어야 될 이유는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가 1년 반 전에 정권을 탈환하고 나서는 이 좌파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맞아요. 제가 그 말씀을 간단히 예. 드리고 싶은 게 예. 정말 그 속칭 우리나라의 좌파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을 때까지 괴롭혀요. 정말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네. 항상 선거만 되면 뭐 박사님 아시다시피 속칭 우리나라 우파 진영이라는 데서 지난 한 10년 동안 가짜뉴스 유포한 거 기억나는 거 없으시죠? 근데 네. 저 좌파 진영이라는 사람들은 어디서 제보자라는 사람 하나 등장시키고 네. 조그마한 언론사 등장시키고 그걸 큰 공영방송에 받아서 쓰고 네. 그다음에 정치권이 떠벌리는 그런 구조를 김만배 신랑님 때도 보셨잖아요. 네. 항상 선거 때면 되면 그런 공작이 반복이 되고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썼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공작은 선거 때만 되면 반복이 되니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 부분을 예방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약간 우파 진영은 그렇게 모질지를 못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정권이 넘어왔거나 예. 아니면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약간 좀 긴장을 놓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렇지만 그 반대 진영에 대해서는 정말 아직도 가짜뉴스 뭐 청담동 술자리 이런 것까지 유포를 그렇죠. 하고 끝도 없이 그렇죠. 이제 예.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네. 출판기 시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와, 저 약간 독립운동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이거요? 예, 그러니까 제 책은 그래도 많이 알려졌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있는데 네. 정말 그 우리나라 이제 교보문고 1등부터 100등까지 쫙 보면은 네. 진짜 이게 좀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참 책을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도 않았고. 그 말씀하시니까 예. 저 종북 주사파의 이 이데올로그들이요. 예. 이것들은 책을 쓰면 적어도 몇만 명이 일주일 안에 책을 한 권씩 다 사요. 네. 그건 자기들 일종의 좌파 운동의 그 기본 명제같이 돼 있어요. 예. 행동 준칙이에요. 맞아요. 예. 무조건 사요. 그렇게 해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 좌파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예. 엊그제 조국이 이제 예. 양산에 평산 책방 내려가고 또 같이 사인회하고 사인회하고 이러잖아요. 했죠. 이게 예. 약간 우파 진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너무 이렇게 생활같이 저쪽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저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솔직한 심정일 네,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재화벌 이거 그냥 한 권씩 필독합시다. 한 권씩 사셔서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버리지 마시고 그 가까운 지인들한테 꼭 한 번씩 읽어보라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 언론과의 전쟁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좌파 언론과의 전쟁은 그 좌파 언론 안에 있는 좌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과 긴밀하게 유착돼서 함께 움직이는 저 좌파 활동가들과의 전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와벌을 읽고 이 좌파들이 얼마나 이 치밀하고 교활하게 또 아주 악독하게 이렇게 우리 자유파 활동가들을 공격하고 희생양으로 만드는지 그 과정의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동대 기자의 이 직자 그 경험이 그대로 묻어 있는 이 죄와 벌 제가 여러분께 꼭 일독을 권합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 여기 카메라 보고 할까요? 예. 일단 고성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또 오게 돼서 이제 많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정말 이 책을 쓸 때는 이 미친 세상이 언제쯤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암흑 속을 걷는다는 기분으로 책을 썼는데 이게 구치소에서 대부분의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갖고 조금씩 세상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 자리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쓰면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고소 고발도 진행하고 있는데 최강욱, 김어준, 유시민, 뭐 MBC, KBS, 황희석 등등 뭐 온갖 사람들 다 나오는데 제가 끝까지 저와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법과 상식이 있다는 것을 좀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이제 그 기운 내시고 그다음에 이런 가짜뉴스 유포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감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댓글 중에는 국민의힘에서 이동재 기자한테 공천 줘야 합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정치 하시고 싶은 분들 하시고요. 저는 언론 바로 잡는 일. 본업으로 돌아가고 가짜 뉴스 유포하는 사람들 좀 때려잡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완전 미남이라고 하시네. 그거는 박사님 비하면 저는 아주 사발에 핍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함께 격려하시고 이동재 화이팅. 여러분들의 마음을 책 구입하는 대로 일단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재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